부산 지역 주택시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첫 분양에 들어갔던 거제동 롯데와 대우 삼성에 이어서 좌천동 우성까지 네곳 모두 최고 4대1의 청약률을 기록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수도권에서 불기 시작한 부동산 열기가 부산 지역에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이는 아파트 분양 실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부산 지역의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80%입니다. 이에 따라 일군 업체는 물론 지역 건설업체들이 9월부터 대대적인 신규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신개발지인 화명지구에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초기 단계일 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어떨 거냐 보는데, 하반기의 경우도 상반기보다는 좀 낫지만은 활성화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로서는 시장 동향을 봐가지고 적절한 그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일 9월부터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 융자 규모를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자금 지원액도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는 등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집을 2채만 가져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기 시작한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을 배경으로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의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부동산 뱅크 측도 부산 지역에 대해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정부의 규제 완화라든지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오를 때와 같이 해서 서울시 수도권은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지만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평당 16만 원 내지는 평당 20만 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서울 집값이 상당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집값 그 추이를 부산뿐만 아니라 사실 광역시도 굉장히 서울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띠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됩니다. 주택업계는 물론 정책 위반자들도 부산의 부동산 시장 역시 서울의 모습을 따라간다는데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올 상반기 주택시장은 어떤 특징을 보였을까? 이는 부산 지역의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나타났던 특징은 이 아파트 가운데서도 대형 아파트 쪽의 선호가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는 점. 그래서 대형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빨리 회복된 반면에 이 소형 아파트는 물론 회복은 했습니다만은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늘었다. 일단 고급 주택들의 수요가 많이 늘었고 또 공급도 많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올 상반기에 분양되었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평당 1,000만 원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오히려 가격싼 아파트들보다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것들은 IMF 기간을 거치면서 오히려 소득이 올라가 버린 고소득자층을 건설업체들이 좀 공략을 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21세기형 제3세대 아파트라 불리는 초고층 고급 아파트의 등장. 수도권 주택시장에 돌풍을 몰고 왔다는 이 아파트는 우선 층수에 있어서 우리나라 건물 가운데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63빌딩과 맞먹습니다. 2년부터 주로 구조 시스템은 철골 구조를 쓰고 있고요. 층수는 이제 40층 이상 한 60층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40평에서 90평대, 경우에 따라서는 그 펜트하우스까지 하면 이제 100평이 넘는 경우도 나옵니다. 과천 신도시가 건설되기 전인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아파트는 5층을 넘지 않는 소규모 주거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1세대 아파트가 찬반 양론을 거쳐 한 단계 발전한 것이 8, 90년대에 확산된 20층 내외의 대단지를 이룬 2세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올 들어 수도권에 등장하기 시작한 초고층 고급 아파트는 규모와 단지 구성은 물론 주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세대 아파트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존의 주거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러한 형태의 아파트는 부산에서도 이미 올 초 첫선을 보여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운대 카멜리아는 특히 IMF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분양에 성공해서 업계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지가 내놓은 거는 가격과 그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부산에 있는 그 분들이 그 중산층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알맞은 아파트를 저희가 준비했고 그 내부의 그 마감재를 서울에서 지금 가장 좋아하는 인기 있는 그런 평면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운대 카멜리아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해서 카멜리아 오토라는 8, 90평형대 66세대분의 분양에 들어가는데 이건 역시 공식 분양이 시작되기도 전에 89평형이 매진되는 연타석 홈런을 날렸습니다. 500만 원 이전 이내에 있었는데 500만 원을 넘어선 가격을 내놨을 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막상 그 뚜껑 열었을 때 오히려 일부 분들은 오셔서 많은 분들이 더 큰 평수가 없느냐, 지금 사는 평수보다 작다. 근데 스타일은 콘셉트는 마음에 드는데 좀 큰 게 없느냐 하는 불만 그런 것들을 많이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준비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공급을 못 해드렸는데 그런 고급 주택, 그런 주택도 부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강렬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는 물론 지방 도시에서도 급부상하기 시작한 제3세대 아파트란 구체적으로 기존 아파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3세대 아파트 공급에 경쟁적으로 나선 삼성과 현대, 대우, 대림 등 일군 업체의 서울 현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3세대 아파트가 기존의 아파트와 어떤 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산 주택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곳은 역시 수도권입니다. 이곳에는 이른바 21세기형 제3세대 주택이 관련 업계에서조차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에서 초고층 고급 아파트 바람을 가장 먼저 일으킨 곳은 대우 트럼프 월드입니다. 여의도라는 입지 조건과 함께 40층의 쌍둥이 주상 복합 건물을 선보이자 분양 희망자들이 모델하우스 앞에서 2박 3일 동안 진을 치는 바람에 경찰이 동원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IMF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마침내 기지개를 켜는 신호탄 역할을 했습니다. 상권 중심이 아니라 주거 중심의 이른바 원스톱 라이프 아파트. 트럼프 월드는 신개념의 주거 공간과 함께 경관과 조망권 확보를 가장 앞세우는 새로운 분양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상당히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욕구를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그런 집들이 사실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고소득층의 주거 욕구를 만족해 줄 만한 주택이 공급됐고 이런 주택에 대해 수요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초고층 고급 아파트의 등장은 기존의 층별 선호도를 나타내는 로열층의 의미는 물론 주거 공간에 대한 기본 개념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교통과 학군 위주로 프리미엄이 붙는 데서 이제는 조망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형태로 질적인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층별로 지들도 가격 차이를 많이 뒀습니다만 소비자 선택이 고층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프리미엄 형성이라든지 부동산 시세를 보더라도 조망권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고층일수록 가격이 더 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1층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평당 1,000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층이 4억 정도에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한 층 올라가면 4억 1천, 4억 2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억에서 25억까지도 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나오기도 했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크로빌이 분양된 3년 전만 하더라도 사업성이 불투명한 모험이었지만 1,000만 원대의 분양가를 앞세워 과감하게 신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가 복합된 주상복합 건물이지만 분양 당시만 해도 그 이전에 보급된 상업지역의 전형적인 주상복합 건물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획기적인 주거 형태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히 여러모로 염려스러운 바가 많이 있었는데 역시 우리가 수요 예측했던 게 적중을 해가지고 사실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힘입어서 동종업계 소위 일군의 이 상위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우리 프로젝트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미 시작을 한 데도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 회사가 상당히 여러 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 아크로빌은 기존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제3세대 아파트의 중간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주거 전용 초고층 고급 아파트의 본격적인 시도는 배우 트럼프 월드와 함께 삼성 타워 팰리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최고 60층의 사이버 개념을 도입한 데다 첨단 방제 시설과 철저히 입주민들 위한 편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들 위한 연회장과 스포츠클럽은 물론 단지 내에 조깅 코스까지 갖춘 데다 외부인의 침입을 원천 봉쇄하는 보안 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 같은 시설은 기능적인 측면을 강화한 것이지 단순히 고급화한 것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그런 측면보다 고급화 측면보다는 어떤 기능성을 부여한 그러한 주거 단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첨단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주방의 그런 환기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없애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주거 시설에도 광통신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인터폰 기능을 누르면 바깥에 이제 누가 왔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집을 또 기능을 누르면 초고층 아파트는 이름 그대로 고층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넓은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의 기호를 정확히 겨냥한 것입니다. 기존의 주상복합 건물이 갖는 최대 약점인 삭막함을 보완한 것이어서 이미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에게는 뿌리치기 어려운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합니다. 부산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분당 신도시에 판테온 리젠시를 공급해서 수도권 외곽까지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에서 사실상 독립한 이후 제3세대 아파트 공급 사업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지금까지 관망 자세를 취했던 현대건설도 9월부터 초고층 아파트 사업에 뛰어들 계획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선보이게 될 이 아파트는 62평에서 102평형으로 최고 42층 규모의 4개 동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비록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현대건설은 국내 어느 기업보다 많은 노하우를 가진 만큼 이 분야에서도 곧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건설업계 빅5가 경쟁적으로 제3세대 아파트 공급에 나선 셈입니다. 그 배경에는 수도권에서 제3세대 아파트에 대한 인기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많게는 억 단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분양된 지 지금 3, 4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프리미엄이 약간씩 떨어지는 경향도 있지만 물론 기존 중고 아파트들 그리고 신규 분양 아파트들 서민 대상으로 하는 것들과 비교할 때 5천에서 1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아직도 형성되어 있고 그것은 입주 시점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들 제3세대 아파트가 지나치게 비싼 점 등 부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이들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기존의 아파트 분양가의 2배 선에서 결정됩니다. 서울의 기존 신규 분양 아파트가 평당 5, 600만 원인데 반면 제3세대 아파트는 대략 1,000만 원 선에서 시작됩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서울의 기존 아파트 가격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경향으로 봐가지고 일반 그 주촉법에 의해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지금 분양가가 한 2배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으니만큼 부산을 예를 든다면 한 평당 한 700만 원 선 정도면은 적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카멜리아 오트가 예상 외의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도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550만 원대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550만 원대 가격은 이미 분양 중인 몇몇 일반 아파트 가격과 같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에 들어가면 주택 구조 방식이 제3세대형인 철골 구조로 넘어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기본적으로 철골 구조 방식은 적어도 40층을 넘어서야 경제성이 있어서 초고층화가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원주택이나 환경 친화적인 저밀도 단지에 대한 수요와 초고층 아파트의 수요로 양분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도시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초고층화시키고 그 속에서 초고층이 주택이 주고 있는 품질이라든가 경관성의 혜택을 보는 그런 식이 21세기 초반에는 확산될 거로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21세기에는 층고가 보통 40층에서 60층대 아파트가 일반화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3세대 아파트가 일반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제3세대 아파트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제했던 관련 법규가 개정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자율화 조처와 주택 의무 비율 폐지는 제3세대 아파트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초고층 고급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아파트가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은 짧은 수명과 내부 구조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제3세대 아파트는 이를 최대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 변경이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또한 안전성에 있어서도 훨씬 앞선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보다 넓은 면적에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철골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만약에 실증이 난다 그러면 그거를 더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계속 살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100년 이상 가는 그런 철골조 아파트가 향후에는 보다 각광받는 그런 형태의 주거시설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주택업계에서는 20년만 되면 재개발하기 위해서 헐어내야 하는 기존의 콘크리트 아파트는 100년 이상 가는 철골조에 비해서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고 지적합니다. 고소공포증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정한 높이 이상 올라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이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의 초고층 아파트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3세대 아파트가 부산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과 주택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3세대 아파트 공급의 최대 적지가 부산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3세대 아파트 계약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경관과 조망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장 좋은 주거가 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은 이제 임수 배산, 다시 말해서 이제 앞쪽에 이제 바다가 있고 뒤쪽에 산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부산은 이제 그런 천의 조건 크게 봐서는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이제 고층화를 함으로써 도시의 스카이라인도 좀 변형을 시키고 그 안에서 이번에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리긴 풀립니다만 부산의 기본적인 시가화 구역이라는 게 산을 등지고 항만 쪽으로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뭐 서양으로 말하면 홍콩을 아마 대표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된다면 오히려 서울보다도 부산 지역에서 대표적인 주거 형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배경으로 제3세대 아파트 사업에 나선 일군 업체들이 올 하반기 부산에 대한 집중적인 공약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무한정 창출될 수 없는 제한적 성격이 강해서 시장을 선점해야 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이어 두 번째로 제3세대 아파트 공급에 나선 곳은 삼성입니다. 층수는 33층으로 다소 낮은 편이지만 첫 작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곳 부산에도 조만간에 서울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도곡동의 타워 페리스라든지 서초동의 가든 아파트와 같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주거 문화를 제공함으로써의 부산에도 주거 문화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이렇게 된다면은 부산에도 주거 문화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바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를 확보하는 등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미지 구축에 심혈을 쏟고 있는 사이버 아파트 개념이 역시 강조됩니다. 트럼프 월드의 열기를 이어가려는 대우 측의 신규 프로젝트도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 설계를 마치고 최종적인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주상복합이 아닌 주거복합으로 완벽한 주거 기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게 대우 측의 설명입니다.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이면서 부대 복리시설을 갖춘 완벽한 제3세대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이런 의욕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위치상으로 봐서도 도심지에 밀집해 있고 교통이 편리한 경성대 옆이라고까지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해운대 까멜리아로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모습입니다. 제2, 제3의 사업 대상지를 이미 확보해 둔 데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주문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차, 3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토지도 봐놨고 전망과 그다음에 주거시설로서의 위치로서는 다 이미 확인 검증이 다 끝난 자리에 계속적으로 더 그레이드업 시킨 그런 고급 주택을 계속 부산 시민들한테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까멜리아 오토 분양이 끝나는 대로 해운대 신시가지에 2차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빠르면 오는 10월쯤 분양에 들어간다는 보관입니다. 이들 업체들이 부산 주택시장에 제3세대 아파트를 경쟁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수도권의 일반 아파트 가격대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가격 경쟁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성도 충분하고 수도권과는 달리 호화 아파트라는 비난보다 고품질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자체 시장 분석을 통해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입니다. 95년도에 29만 호에서 99년도 현재 39만 호를 돌파를 했습니다. 즉 5년 사이에 10만이라는 이 아파트가 건축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똑같은 단지에 똑같은 가격대에 제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은 보다 더 특화된 내가 살고 싶은 살고자 하는 이런 아파트의 제공을 많이 원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들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실제 구매력이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건 구매력 여부와는 사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초고층 고급 아파트의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부산 지역에 얼마나 될 것인가가 핵심인 셈입니다. 부동산 정보와 분석 전문업체인 부동산 뱅크 측은 승산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IMF라는 상황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돈을 이용해서
금융상품에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다음으로 부동산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익을 IMF 기간 동안에 거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집을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도 다소 여유가 생겨서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시장으로도 옮겨가고 있고 특히 서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가 제2의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반드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의 경제력이 워낙 취약해서 제3세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층이 5천 세대에서 많아야 10,000세대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은 550만 원대에 공급이 됐지만 일반 아파트의 2배를 기준으로 700선에 진입할 경우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수도권처럼 1억 원씩 프리미엄이 붙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습니다만은 올 하반기쯤 되면 수요가 다 어느 정도 충족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예상보다 수요가 안 나타날 가능성도 있죠. 결국 부산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느 정도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을 부추겨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동 현대 2차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수도권 김포지구에서 대규모 일반 아파트를 공급해 2달 만에 분양을 완료하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일반 아파트도 차별화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3세대 아파트 시장보다는 절대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고층 아파트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현대건설은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운 주거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내부 마감은 고품격 최첨단화 시키고 주변 환경을 에 대한 녹지 공간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를 만들 경우에 초고층 아파트보다 분양이 훨씬 성산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거제동 2차 아파트를 김포지구에서 인기를 확인한 새로운 단지 개념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일반 아파트가 주차 면적 확보에만 주력해서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획기적인 평면 설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 아파트 평면에 있어서 90%가 조경화시켜가지고 10%만 주차 시설화시키고 90%는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므로써 자연 친화적인 그런 평면 구성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그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제3세대 아파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겉모양만 기존 아파트 형식을 띌 뿐 내용물은 초고층 고급 아파트에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타 회사와 차별화된 아파트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각종 스포츠 시설, 오락 시설 기능을 갖춘 클럽하우스를 아파트 단지 내에 도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환기하고 자연 채광이 가능한 지하 주차장 계획 등으로 타 회사와 월등히 차별화된 아파트를 설계, 시공, 분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제3세대 아파트의 출현은 기존 아파트의 질적 향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현동 삼성 아파트는 사이버 아파트로 이름을 바꾼 뒤 분양가 추가 부담 없이 초고층 고급 아파트와 같은 수준의 리노베이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선호하는 대형 평형 수요자들의 요구 수준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상복합이라고 하더라도 부대 시설 수준이 떨어지거나 대규모 물량 공급에만 치중했던 대부분의 도심진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제3세대 아파트의 영향으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수도권에서 시작된 제3세대 아파트의 부산시장 공급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업계는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판도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1군 업체 가운데 빅5가 제3세대 아파트 공급에 치중함으로써 지역 주택업체와 중견업체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시장을 두고 피나는 경쟁을 벌여야 했던 이들 업체들은 일군 업체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나름대로 고유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 아파트 시장은 지역 주택업체들이,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와 싼 가격의 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타난 특이한 현상은 고급 빌라의 급속한 인기 하락입니다. 신창문과 같은 고급 빌라 대상 강절도 사건이 꼬리를 문대다 제3세대 아파트처럼 손쉽게 매매할 수 없는 황금성의 제약 때문입니다. 강남권의 일부 고급 빌라 시장들, 그런 시장들의 가격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 대체 주거 지역으로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급 빌라 거주자들이 제3세대 아파트로 상당수 옮겨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에서도 지역 간 주거 이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은 서울에 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는 보수성이 특히 강한 곳입니다. 아파트를 저희들이 분양을 해보면은 그 주변 현장 그 주변에서 주변 3km 내지는 5km 내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게 한 70%에서 80% 됩니다. 그래서 주거에 대한 보수 성향이 굉장히 그 주거지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3세대 아파트는 이러한 보수 성향을 상당 부분 희석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주택업계가 신규 사업을 벌이는데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역 내에서의 활발한 이동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불안전한 흐름은 물론 여유 자금의 이동 경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 경기가 회복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금리 인하 정책,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에 힘입어서 시중의 여유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급 회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금년의 부동산 시장의 기상도는 상반기에는 차차 맑음에서 하반기에는 더욱 맑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3세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과는 별도로 올 하반기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평형별 선호도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뱅크의 설문조사 결과 20평대에 사는 사람은 교통을, 30평형은 자녀의 학군을, 40평형 이상은 조망권 확보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돼서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 예를 들면 소형은 교통을 따라가서 보다 싼 분양가를 눈여겨볼 것이고, 그다음에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전망권이 확보된 공기 맑은 곳에서 내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수요가 참 많이 늘 것이다. 그래서 수요도 이렇게 양분되고 그 양분된 수요에 따라서 그 아파트 청약률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3세대 아파트의 등장은 올 하반기 이후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큰 물줄기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3세대 아파트가 바람직한 신주거 문화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특정 계층을 위한 제한된 공간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을 주도하기보다 주거 문화의 질적인 동반 상승을 선도하는 순기능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산이 안고 있는 지형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도심지를 개발할 수 있는 미래형 주거 형태로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